페이지 7페이지. 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어 이제 뭐 문명 해가지고 배웠죠. 자, 우리 그 문명의 가장 공통적인 요인 네 가지 기본적인 거. 먼저 글로 기록된 거. 네, 문자를 사용했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고 이후니까 역사 시대겠죠? 자, 그리고 보통 큰 강 주변에서 문명이 발전을 하죠. 자, 왜 강 주변에서 발전했죠? 예, 농사를 지으려면은 물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비가 오면 물이 막 넘치고 하는데 그 물을 넘치는 물들을 이제 넘치지 않게끔 방파제를 잘 쌓는다던가 아니면은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많이 온 비를 따로 저장할 수 있게끔 저수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든가 하는 그런 물을 다스리는 작업들을 치수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단어로는 관계라고도 부른다 그랬어요. 자, 그럼 관계 농업이 발달한다는 게 문명의 특징이고, 자, 또 하나 인류가 과거 석기만 사용하다가 최초로 사용한 금속이 뭐죠? 네, 청동이죠. 문명의 공통점은 이제 청동기 시대로 보통은 접어든 상태에서 문명이 시작된다. 그리고 농사를 짓거나 혹은 이제 치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북을 쌓거나 할 때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모이는 곳에 농촌이 아닌 뭐가 도시라는 것이 발전한다. 그리고 하나만 더 플러스로 말씀드리면은 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사람들 가진 물건들 저마다 각각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물물 교환하기 좋죠. 그쵸? 쪽이 어디 자리가 음, 잠깐만. 의자 있어? 거기 앉아 거기. 저 끝에. 빨리 와. 지각하면 안 돼요. 둘다 가져가 이거. 네. 자, 페이지 4페이지예요. 자, 그렇게 해서 농업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물물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어, 자,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을 뭐라고 하죠? 거래라고도 하고 이 거래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을 상업이라고 하죠. 그쵸? 자, 도시가 발달하면서 덩달아서 같이 발전하는 게 상업이다. 그리고 상업에는 아까 선생님 잠깐 물물 교환 얘기했죠. 물건 대 물건으로 교환을 처음에는 하다가 이거보다 더 편한 거, 돈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상업이 발전하면 덩달아서 뭐가 같이 발전한다? 그래, 화폐를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문명의 어떤 특징이니까 알아두세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 구강 사이에서 발전한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봤고요. 그리고 저 피라미드 스핑크스로 대표되는 이집트 문명, 그 두 문명까지 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남아시아라고도 부르는데 잘 그렇게 부르진 않고 보통 그 인도란 나라, 인도란 나라를 대표로 하는 그 인도 문명인데 요즘에는 교과서에서 웬만하면 인도 문명이라고 쓰는데 과거에는 그 인도 문명이 인더스강 주변에서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더스 문명이라고 더 많이 불렀어요. 예. 지금도 웬만하게 뭐 서양 학계라든지 이런 데서 인더스 문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너희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이제 인도 문명이라고 좀 표기가 되거든요. 같은 표현이니까 알아두세요. 자, 인도 문명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7페이지. 인도 지도를 보시면 인도도 이렇게 삼면이 바다인 반도예요, 반도. 네. 자, 그리고 인도를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지금 두 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높거든요. 이쪽이. 여기 세계 지붕이라고 할 수 있는 뭐가 있다? 히,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히말라야 산맥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는 어느 나라가 있죠? 중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인도의 벵골 지역인데 벵골 지역을 이제 영토로 하는 나라. 맞아요. 벵골라데시, 벵골라데시에서 방글라데시 이렇게 불러요.
네, 네. 한, 네팔이 여기 있어요. 지도에 표시는 안 되는데 네팔, 부탄 이런 나라들이 여기 있어요. 네팔, 네, 부탄. 중국, 네네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또 있기도 하죠. 들어봤어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는 원래 같은 한 나라였는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를 믿어요. 그리고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따로 분리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이라고 하다가 방글라데시가 아까 여기 벵골이라고 불린다 그랬죠? 지명을 따라가지고 동파키스탄이란 이름에서 이제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으로 국호를 또 바꾼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파키스탄은 어느 교? 이슬람. 방글라데시도 이슬람. 인도는 인도, 힌두교. 근데 인도 안에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TMI인데 하나 더 얘기하면 방글라데시 옆에 있는 지금 잘려있지만 이 나라는 미, 미얀마,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어요. 자,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영국이란 나라의 과거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네, 치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미얀마 아래 뭐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도,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도 영국의 식민지를 받았다. 자, 그리고 보시면 히말라야 산맥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높겠죠?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강이 있어요. 이 강이, 자, 인도 문명의 시작일을 알리는 무슨 강? 인더스강. 자, 그리고 인도에서 또 하나의 큰 강, 요렇게 흘러나가는 강, 겐지스 강이 있어요. 그래서 왜 힌두교 신도들은 이 겐지스 강에서 목욕을 해요, 다 같이. 네, 여기가 좀 성스럽다는 어떤 인식이 있어가지고, 이 인도 사람들은 이쪽에서 목욕을 해요. 네, 그래서 좀, 어, 지저분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침만 뱉는 정도가 아니에요. 목욕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식수로도 그걸 활용을 하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짐승이나 이런 것들 죽으면 강물에 던지기도 해요. 이게 맛있다고. 네, 그렇죠. 맛있고. 그래서 인도는 세계에서 인구가 2등이거든요. 중국이 14억, 인도가 이제 10억이 좀 넘어요. 2등인데, 그쵸, 우리 5천만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엄청 많은데, 또 태어나기는 엄청 많이 태어나거든요. 근데 근데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치. 자,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는다. 아. 자, 인도는 여기 지금 힌두쿠시 평원이라고 있죠. 이 평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산이 없고 그냥 넓은 평야지대를 의미하고, 고원은 혹시 뭔지 알아요? 그, 어. 개마고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좀, 고원은 이게 지금 높을 고자예요. 그래서 산처럼 높은 지형인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 위가 평평한 지형을 고원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지역은 거의 해발 한 4,000m가 넘는 엄청난 고원지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 자연이 만들어준 지리적 장벽이라 가지고 인도는 크게 데칸고원 남쪽을 남인도, 데칸고원 위쪽을 북인도라고 불러요. 그쵸. 그러니까 크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지도가 잘려 있긴 한데 옆에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있고 여기 히말라야 넘어 중국도 있죠. 자, 여러 나라들과 여러 그 문화가 교류하고 왔다 갔다 한 지역은 북인도, 남인도? 북인도겠죠. 왜? 그치, 가까우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 데칸고원이라는 그 높은 그 고원지대가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인도의 어떤 정치 변화라든지 중요한 어떤 역사적 사실들은 대부분 다 이 북인도를 토대로 이제 전개가 돼요. 남인도에도 인도 고유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어, 그렇죠. 좀 상대적으로 북인도에 비해서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뎠다. 많이 달라요. 네. 옷 입는 거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이 달라요. 어, 말도 달라요. 네. 네. 베트남도 남북이 길죠? 그러니까 매우 달라요. 자, 그런 것처럼 한 요 정도만 일단 알아두세요. 자, 그렇게 아무튼 인도 문명의 처음 시작은 요 인더스 강에서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도시는 인더스 강 하류의 모헨조다로와 하라파라는 도시 좀 기억해 두세요. 자, 모헨조다로는 기원전 2500년 경에 이제 만들어진 그 도시인데 자, 여기 지금 1번 지도 도시 그림 보면은 이게 지금 뭔가 널따랗죠? 자, 여기서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네, 네. 거기서 제사를 했을 지금 답이 나왔는데? 제사. 목욕탕입니다. 네. 자, 형, 인더스강 주변이라 그랬죠? 자, 강물을 끌어다가 이쪽으로 집어넣는 배수로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건 목욕탕만 지금 나와 있지만, 모헨조다로 유적에 가보면은, 이렇게 그 인더스 강물을 끌어왔던 그 배수로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단체로 뭘 했다? 목욕을 했다. 글쎄요. 그 혼탕인 것까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죠. 지금. 진짜 네. 했어요? 아니겠지. 아닐 거야. 보통 옷을 입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지금 그 당시 때 사진이나 이런 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얘들아, 저게 좀 낫지 않아? 우리 텐데? 자, 그리고 이거 보면은 지금 돌이 여러 개 이렇게 있죠? 자, 이런 돌들, 이거 자연에서 그냥 나는 돌이에요? 재련하고. 깎았을까? 돌 깎는 거 보통 아니거든요. 엄청 힘들거든요? 이거는 흙을 구워가지고 만든 돌이에요. 벽돌이다. 자, 벽돌을 이용했다는 거는 이제 돌을 규격화해가지고 조금 체계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건축 기술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네. 자, 요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모헨조다로 유적에서 발견된, 이제 아직 해독이 안 된 문장인데, 자, 지금 보면은 뿔이 몇 개예요? 뿔. 이 짐승의 뿔. 하나죠? 자, 뿔이 하나인, 각은 뿔각자예요. 뿔이 하나인 짐승 해가지고 이 문장을 일각수 인장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유니콘 아닌가요? 네, 맞아요. 유니콘이라고 아마 추측들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뭔지는 아직 해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우리 일각수 인장하면 어떤 문화를 떠올려라? 인도 문명을 떠올리시면 돼요. 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느 문명이나 마찬가지로 일단 어떤 금속을 사용했다? 청동기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 모헨조다로 유적에서도 여러 개의 청동기나 이런 것, 그 유물들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일각수 인장하면 모헨조다로 유적을 좀 떠올리시고, 그리고 여기 바다 건너서 지금 지도가 좀 잘려 있긴 한데 뒤에 지도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인도 문명이랑 메소포타미아 요 지역이랑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워. 여기 이란이란 나라가 지금은 있는데 요 나라가 평원지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왕래하기가 비교적 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 지역에서 발견되는 뭐 일각수 인장이라든지 여러 그런 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인도와 메소포타미아는 아주 오래전부터 일찍이 교류했다. 자,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훗날 이제 7세기 무렵에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무함마드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저, 그쵸.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계시를 받아요. 초승달이 뜬 어느 날 밤에. 자, 가브리엘은 또 어디서 나오는 또 천사기도 하죠? 교회에서 그 나오는 천사기도 하죠. 기독교에서.
그래서 아무튼 그 천사에게 계시를 받은 다음에 유일신 알라를 숭배하는 종교를 창시하는데 그 종교가 네, 이슬람교예요. 네, 알라를. 알라라는 유일신을 숭배하죠. 그래서 이 이슬람 문화가 이 인도 지역에 나중에 침투해 들어오거든요. 7세기 무렵부터. 인도는 원래 자신들이 믿는 힌두교라는 종교가 있었는데, 자, 이 이슬람 국가가 이 인도 북부로 쳐들어와서 여기에다 이슬람 왕조를 나중에 세우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기억해 두실 거는 인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일찍부터 가까웠고 교류가 잦았다. 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리고 혹시 인도 사람들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본 적 있어요? 그래? 점도 찍혀 있고, 어. 한국, 중국, 일본 사람이랑 인도 사람이랑 얼굴이 비슷해요? 좀 까무잡잡도 하고, 그쵸? 여기 눈꺼풀도 좀 푹 들어갔죠? 그리고 그리고 눈도 크고, 그리고 인도 여자들 예쁜 사람 진짜 예뻐요. 서양 웬만한 여자들보다 더 이쁘거든요? 네, 예쁜 사람이죠. 예쁜 사람이 이제 인구가 10억이니까. 상대적, 네. 자, 그다음 동양인들은 특징이 쌍꺼풀이 보통 없고 눈이 이렇게 푹 안 들어갔죠. 근데 서양인들 보면은 눈이 이렇게 쑥 들어가고 이제 코도 높고 좀 이렇잖아요. 자, 인도 사람들이 약간 그래요. 근데 이제 백인은 아니고 이제 얼굴은 좀 까만데 그리고 또 여기 메소포타미아, 이라크나 이란 중동 지역 사람들 얼굴도 까무잡잡하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얼굴 눈 푹 들어가 있고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동양이랑 유럽, 서양이랑 약간 뒤섞인 지역이라서 그쪽 영향을 받은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이거 좀 알아두시고. 인도 하면 또 유명한 거 뭐 있어요? 음식. 카레가 있죠, 카레. 네. 인도 카레 유명하죠. 네. 그리고 이 지역은, 인도는 봐봐. 날씨가 더울까요? 추울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서 위도가 어때요? 낮죠? 적도랑 더 가깝죠? 그러니까 날씨가 어떨까? 굉장히 더워요. 네. 네. 베트남도 덥죠. 베트남도 남쪽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지역은 음식을 냅두면 잘 어떻게 될까, 음식은? 잘 썩겠죠? 그 음식 잘 썩는데 썩지 않게 하려면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막 짜기만 누르면 이름 뭐더라? 방부제를. 지금은 냉장고가 있죠. 근데 이 당시에 옛날 일적에 냉장고가 없었겠죠. 지금 방금 얘기했죠? 음식이 부패하지 않게 하려면 소금에 절이거나 아니면은 향신료라고 불리는 코를 톡 쏘는 어떤 뭐 후추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절여 놓으면 이 음식이 덜 썩는단 말이에요. 자, 일찍부터 인도 지역에서는 뭐 재배가 활발했다? 후추 같은 걸 가리켜서 향신료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네, 비싸죠. 네, 그래서 인도 문명은 이 정도로 이제 볼 거고, 자, 뒤에 넘어가 보면 이제 여기 지금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표시를 해놨는데 보세요. 자, 인더스 문명이 일찍부터 목욕탕도 만들고 뭐 창고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그 벽돌로 멋진 건물들 만들어가지고 오랫동안 번영하다가 어, 저기 저 중앙아시아, 지금의 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지역을 중앙아시아라고 한다 그랬죠? 이 지역에서 청동보다 더 센 금속 뭐죠? 철로 무장한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유목민이라고 하거든요. 유목민들이 쳐들어와요. 여기 빨간 화살표 보이죠? 자, 이 사람들은 아리아인이라고 불렸어요. 이 아리아인들이 쳐들어오면서 자, 이 인더스 문명을 철저하게 다 파괴해버려요. 파괴해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먼저 살고 있던 주민들을 지금 드라비다인이라고 얘기했나요? 네, 똑하군요. 네, 드라비다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먼저 살고 있었던 주민 해가지고 선주민 이렇게 불러요. 선은 먼저 선자예요. 자, 선주민들을 아리아인들이 다 지배해버려요. 자, 지배를 어떻게 하냐면 그치. 봐봐. 일단 가장 단순한 방법은 죽이는 거죠. 저항하면 죽여 없애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때 다 죽일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죽이는데도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힘이 더 센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는 방법. 개그. 그렇죠. 힘이 더 세니까 무기 같은 것들이 더 뛰어나니까 이 사람들한테 겁을 줘서 우리는 위에 너희는 아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문서로 써서 법제화 이렇게 법으로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 사람 위에 사람이 생기고 사람 아래 사람이 생기는 거죠. 방금 얘기한 뭐가 계급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자, 아리아인들은 지배한 사람들이니까 위에 위치했을 거고 지배받은 사람들은 아래 위치했겠죠. 자, 그래서 지배한 사람들은 브라만, 크샤트리아 이렇게 불렀어요. 아리아인들. 이 사람들은 하늘의 제사 지내는 역할을 담당해요. 좋은 지적인데, 자, 봐. 인간은 불완전하죠. 자,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인간은? 실수하죠. 실수도 하고, 나이가 먹으면 죽죠. 자, 근데 신들은 어때요? 완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죽지 않죠. 자, 근데 지금 그 신의 존재를 뭐 저마다 다니는 종교 시설도 있고 할 텐데, 어, 우리는 지금 과학이 아주 발달한 사회에 살고 있죠. 그래서, 물론 교회도 다니고 절도 다니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신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없는 거죠. 그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치. 그렇게 막, 그렇진 않죠. 근데 이 시대 때는 과학 이런 게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신이라고 하면 절대적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과 불완전한 인간을 연결을 시켜주는 그 중간자, 우리는 무당이라고 하죠? 이 무당들이 굉장히 뭐랄까 좀, 그치, 성스럽고 범접할 수 없는 높은 보통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 한국사에서 고조선이란 나라를 처음 건국한 사람 누구죠? 단군 왕검이죠? 여기서 단군 왕검에서 단군이 무당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제사장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아주 머나먼 옛날 옛적에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이라든지 무당 역할들이 왕이나 귀족들보다 높기도 했어요. 인도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그 제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 브라만. 그리고 이 브라만은 거의 신적인 존재로 여러 사람들 위해 군림했는데 브라만을 필두로 하는 이 종교를 무슨 교? 브라만 교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이들이 너희 그 교회 가면 성경 있죠? 이들이 이제 성경 같은 경전을 만들었는데 그 경전을 베다라고 불렀어요. 베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우리 기독교는 뭐죠? 그 성경이죠. 불교는 뭘까요? 불경이에요. 불경. 이슬람교. 이슬람교. 이슬람교 뭘까요? 쿠란이라고 해요. 코란이라고도 해요. 쿠란 혹은 코란 이렇게 불러요. 네. 그리고 기독교 이전에 기독교는 너희 저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 예수 역사 시간이니까 선생님이 예수님이라고 안 할게요. 역사 시간에서는 그 저 뭐랄까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특정 종교의 그 어떤 그런 이런 높으신 분들을 성인들을 님자를 부르지 않아요. 공자님, 부처님 이렇게 잘 부르지 않아요. 아무튼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수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고 했죠. 그러면서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이제 기독교,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정하는 그 크리스트교, 기독교라는 종교가 서양의 새로운 주류로 자리 잡았는데 그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에 예수도 유대인이라는 인종이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믿는, 그렇지. 히틀러가 탄압했다.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가 유대교였어요. 유대교라고 쓰죠. 자, 유대교에서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을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한다 그랬죠? 이 유대교의 경전은 토라라고 불러요. 자, 토라는 너희 혹시 성경 본 사람들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구약 신약 들어봤어요? 구약 성경. 유대교의 토라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유대교 다음이 그렇죠. 유대교에 있는 그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와서 만들어진 게 기독교예요. 알겠죠? 뜻과 비슷한 거 같아. 유대교가 먼저죠. 네. 자, 이제 보세요. 그리고 왕족이나 귀족들을 뭐라고 불러요? 크샤, 따라 읽어봐. 크샤트리아. 그리고 이제 지배받았던 사람들, 너희 뭔가 범죄를 했을 때 잘못을 한 사람은 가해자라고 하고 잘못을 입은 사람은 뭐라 불러요? 피라는 게 뭔가 당했다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이 지금 지배층은 지배하는 사람들이고 피지배층은 지배받는 사람들이에요. 바이샤, 수드라 이런 사람들이 그 과거 인더스 문명을 이끌었던 사람들 지배를 받게 돼요. 대부분의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평민들을 바이샤라고 불렀고 그 아래 수드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신분적으로 차별을 받던 최하 계층이었어요. 그것이 너무 있어? 이런 사람 오늘치 못하는 그렇죠. 아니 또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의 계층이 더 있었어요. 수드라 아래에 달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불가촉 천민. 천민이라고 불렸어요. 저 사람은 그냥 천민 아래로 너희 촉을 뭐라고 너희 그 오감 중에서 촉감이 무슨 감이에요? 이 만져서 느끼는 그런 감정을 촉감이라고 하죠. 지병 그치. 불가촉이라고 하는 거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는 가능하다, 불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 사람들은 아주 좀 뭐랄까 정말 사회에서 꺼리는 일들을 했어요. 하수구를 청소한다든지, 자, 통으로 그렇죠. 저 네, 남은 음식 같은 것들 먹고 조금 굉장히 더 처우가 열악했던 최악의 그 최하의 계층이 달리트라는 계층이 있어요. 달리트 아래는 너무 더 없었어요. 네. 달리트 모르면 그냥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자, 근데 사람 숫자가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누가 더 많아요? 지배층이 많아요? 피지배층이 많아요? 이 사람들 피지배층 지배받는데 좋았을까? 이래라 저래라 막 시키고 막 부리는데 좋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네. 달리트 숫자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요. 자, 이들 점점 이제 왜 똑같이 태어났는데 우리는 이렇게 더럽고 힘든 일에 종사를 해야 되고, 저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는 놀고 먹고 맨날 저 귀족 행세하고 좋은 것만 다 누리느냐? 점점 불만이 커지다가 평등을 강조하는 하나의 종교가 태어나요. 자, 이 사람은 이 크샤트리아 출신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느 소국의 왕자였는데 어느 날 이제 궁 밖에서 어렸을 때까지는 궁 안에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자, 좋은 교육 받고 자라다가 어느 날 궁 밖을 나갔는데 한 끼를 먹지를 못해가지고 굶어 죽고 이런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왜 고통스러울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사람이 부처죠. 자, 요거를 얘네 말로 하면 붓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석가 아니죠. 그리고 한자로 한 글자로 하면 불 이렇게 부르죠. 불. 네. 자, 이
부처가 평등을 강조하면서, 자, 사람은 태어났을 때 평등한 거야. 평등을 강조했던 불교가 훗날 탄생하게 된다.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중국 문명을 볼 건데, 자, 중국 문명을 보기 전에 지도를 먼저 좀 볼 거예요. 요건 이따 좀 나중에 보고, 자, 넘어가 볼게요. 어, 네. 자, 중국은 여기 보세요. 페이지 9페이지. 자, 보시면은 크게 두 개의 강을 기억해야 돼요. 먼저 그 진흙 때문에 항상 강물이 누래요. 누런 강, 황허라는 강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씻는 사람이 있기도 했겠죠. 네. 자, 요렇게 모자 모양으로 흘러나간다고 생각하세요. 황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서해바다라고 부르는데, 황하 물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누렇다고 해서 무슨 바다라고도 불려요? 황해.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서해라고 부르죠. 서쪽이니까 우리나라에. 그쵸? 자, 그리고 중국 남부를 관통하는 긴 강, 이 강을 양쯔강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중국 사람들은 양쯔강이라고 많이 안 불러요. 이 강을 뭐라고 부를까요? 자, 기니까 길다는 뜻의 한자가 뭐예요? 장강이라고 많이 불러요. 자, 근데 요 앞에 창자를 붙어가지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자, 장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원래 양쯔강은 장강의 하류 지역만을 가리켜서 양쯔강이라고 했는데, 이 양쯔강을 그냥 이 강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부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황하와 양쯔강, 창장강 사이에 요렇게 흘러나가는 강이 있어요. 이 황하나 양쯔강이라면 작죠. 이 강을 우리말로는 회하라고 불러요. 회하. 자, 이거를 중국어로 쓰면 잘 알아두세요. 뭐라고 쓰냐면 화이 서 이렇게 불러요. 네. 자, 그렇게 팔 개고 있지 말고. 교재 없어요? 네. 쓰면서 봐. 페이지. 9페이지. 네. 자, 화이허라고 불러요, 요 강을. 그래서 화이허의 요렇게 북쪽을 뭐라고 부를까? 화북이라고 부르요. 화북. 자, 그리고 양쯔강의 남쪽, 여기를 강남이라고 불러요. 우리 저 한강의 남쪽이랑 한자가 같거든요? 근데 중국도 양쯔강의 남쪽을 뭐라고 부른다? 강남이라고 부르요. 강남. 어. 강의 남쪽이라는 뜻은 같은데 여기는 양쯔강의 남쪽이고 우리는 한강의 남쪽인 거죠. 네, 강의 남쪽인 거죠. 네. 아, 여기 화이허라는 강이 있죠? 화이어의 북쪽을 화북이라고 하고 요 화이어 남쪽이랑 창장강 북쪽을 화남이라고도 하는데 화남은 잘 쓰지는 않는 표현이에요. 여기는 화남이라고 하는데 주로 양쯔강 이남을 가리켜서 강남, 화북 이렇게 중국을 두 덩어리로 설명을 잘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정이 네, 북은 네네. 강북이라고 쓰기도 하네요. 화북은 강북이라고 거의 쓰지 않아요. 보통은 그렇게 잘 부르지는 않고 이제 뭐 문헌을 찾아보면 나오긴 나오겠지만 아무튼 회화의 북쪽은 보통 통쳐가지고 이렇게 넓게 화북 이렇게 많이 불러요. 알겠죠? 중국은 화북 아니면 강남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기다란 장성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베이징을 수호하는 기다란 장성이 있는데 이 장성을 만리장성이라고 불러요. 베이징이 수도예요? 지금 수조죠. 베이징을 우리말로 쓰면 북경이라고 읽어요. 여기서 북은 북쪽이고 경은 수도를 뜻하는 한자예요. 그리고 여기 상하이 바로 위에 남쪽의 수도 남경이 있는데 남경을 자 중국어로 읽으면 난징이라고 읽어요. 난징 대학살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다. 네. 근데 지금 저 이름 뭐라고 쓰지? 자, 그리고 여기에 황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근데 큰항산이라 그래서 태항산이라고도 부르는데 태항산의 동쪽이라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산둥이라고 불러요. 둥은 산 우리말로 쓰면 산동이에요. 동. 항산의 동쪽에 있다 그래서. 자, 그럼 여기 산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말로 쓰면 산서성이에요. 그래서 태양산의 서쪽에 있다 그래서 이 성을 무슨 성이라 그래요? 산서성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는. 자, 봐봐. 우리는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도로 나누죠, 지방을. 근데 중국은 뭘로 나눠요? 성으로 나눠요, 성.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황허의 남쪽이죠? 그래서 허난. 이게 하남성이에요. 이거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 얘기하면 이것만으로도 3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요 황허 주변에서 꼽힌 중국의 최초의 문명을 무슨 문명? 황허 문명이라고 한다. 사실 요거는 잘 쓴 표현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황은 지금 우리말이고 허는 중국어예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말로만 쓰면 이거를 황하라고 불러야 돼. 하가 강하자라는 우리 한자거든요. 근데 그 하를 중국어로 읽으면 허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 황이 이제 빵 이렇게 발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빵허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는 잘 안 부르고 그냥 황허 이렇게 쓰면 아 황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렇게 황허로 흘러나가는 강. 선생님 봐봐. 강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큰 강을 본류라고 불러요. 무슨 류? 본류. 자, 그리고 너 이 손가락 이거 뭐죠? 엄지죠? 이거 뭐죠? 검지죠? 자, 손가락을 뜻하는 한자 뭐예요? 지죠, 지. 지. 자, 강에서 제일 큰 굵은 물줄기를 본류라고 하고 흘러 들어가거나 삐져나와 있는 이렇게 딸려 있는 그런 강들을 지류라고 불러요. 그렇죠. 자, 그래서 황허로 흘러 들어가는 가장 큰 지류를 위수라고 불러요. 위수. 네. 위수. 요 위수 주변에 위수 남쪽에 장안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전통 오래된 수도가 있었어요. 장안. 장안. 그리고 아까 허남성 여기 황하의 남쪽이라서 하남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여기에 낙양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전통 오래된 수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주 같은 수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국에서 어? 이게 이제 이 낙양이 원래 주나라라는 나라의 수도였다가 주나라가 망하고 나서 나중에 들어서는 한나라에서 장안을 수도로 또 다시 건설을 해요. 어. 그래서 중국에서 서쪽에 수도하면은 장안, 동쪽에 수도하면은 낙양 이렇게 보통 불렀어요. 중국의 수도가 2개인 거예요. 난 지금은 북경 하나예요. 남경은 난징은 이제 남쪽에서 큰 도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봐봐. 위에가 추워요, 아래가 추워요. 위에가 춥겠죠? 자, 그래, 베이징 춥단 말이에요. 서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위도가. 하얼빈 더 위쪽이에요. 여기 안 나와 있어. 화북이 추워, 강남이 추워? 화북이 훨씬 추워요. 화북을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화북. 자, 그럼 만리장성 위에 쪽은 장성 이북이라고 불렀어요. 이쪽은 더 어땠을까요? 더 추워요. 여기 이렇게 추운 데서 농사가 잘 됐을까? 농사가 잘 안 됐겠죠? 여기는 자, 들풀이 많이 자라는 넓디 넓은 초원지대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고비 사막이라는 사막이 있어요. 예. 초원과 사막지대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농사가 잘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아요. 여기 풀이 널려 있는 곳에다가 소나 말이나 양 같은 걸 풀어놓고 걔네 풀 뜯어먹으면서 이제 뭐 살이 통통이 오르겠죠? 걔네 잡아먹거나 아니면 말 타고 다니면서 여기 초원지대 사냥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 생활했단 말이에요. 사냥감 찾아다니고 아니 그리고 이 짐승들 먹일 풀 찾아가지고 이런 생활을 유목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유목. 그래서 장성 이북에 사는 사람들을 무슨 민족?
유목민족 이렇게 불러요. 아리아인.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화북 지역은 농사를 짓긴 짓는데 좀 추워요. 그리고 비도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아요. 이 지역에는 농사 중에서 비교적 쉬운 농사, 물이 좀 많이 없어도 지을 수 있는 농사, 밭농사를 지었다. 화북에서 무슨 농사 지었다고요? 주로 밭에서는 너희 주식으로 먹는 게 뭐예요? 쌀이죠. 쌀은 벼의 열매죠. 벼는 밭에서 자라요? 아니, 벼는 어디서 자라요? 논에서 자라죠. 논이랑 밭이랑 차이가 무슨 차이라 그랬죠? 논은 항상 물이 찰랑찰랑 있어야 되고 밭은 물이 없어도 물을 길어와가지고 뿌려서 이렇게 기르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농경지란 말이에요. 이 지역은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주로 밭농사가 발전을 해요. 밭농사에서 기르는 작물들은 조, 보리, 콩 같은 작물들. 이 작물들은 먹으면은 쌀에 비해서 배가 어떻게 될까요? 든든해? 금방 꺼져요. 예, 그런 작물들이다. 조는 이렇게 너희 혹시 밥 먹다가 노란 잡곡 들어간 거 본 적 있어요? 현미는 다르죠. 현미는 이제 쌀을 껍데기를 더 안 깐 거고 조는 이제 잡곡이에요. 노란. 기상이라고도 불러요, 조를. 자, 강남은 반면에 비가 많이 오고 따뜻해요. 여긴 무슨 농사? 벼농사가 발전을 했다. 논농사라고도 하고요. 자, 중국인들의 가장 걱정은 황허가 여름만 되면 평소엔 비가 안 오다가 비가 막 몰아서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황허 주변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넘쳐가지고 홍수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 때는 비가 잘 오질 않아요. 그러면은 비가 어느 여름에 한 시점에만 많이 오면은 평소에 이제 비가 많이 안 오고 이러면은 농사 짓기 되게 어렵겠죠. 그리고 강물 때문에 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사는데 갑자기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집이나 이런 거 다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국 저 고대사에서 등장하는 초기 국가의 영웅들은 이 황하의 물을 잘 다스린 사람들이 대부분 이 처음에 나라를 세우고 영웅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물을 다스리는 걸 두 글자로 뭐라 한다는 거죠? 치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초기 왕조의 영웅적 시조들은 다 뭐의 신이었다? 치수, 그 물의 신들이요. 치수의 신들이었다고. 그 황하가 넘칠 때 넘치지 않게끔 뚝이나 제방을 잘 쌓아놓거나 혹은 물길을 잘 뚫어가지고 비가 오면은 비가 잘 새어나갈 수 있게끔 만든 치수의 신들이 황하 문명을 이끈 영웅들이었다. 네, 그렇게만 좀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여기 산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반도를 무슨 반도라고 한다? 네, 산둥반도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요하라는 강이 흘러요. 자, 요하라는 강의 동쪽을 뭐라고 할까? 요하의 서쪽을 서. 여기를 무슨 반도? 요동 반도. 자, 고구려가. 고조선 고구려. 그렇죠. 의 영토였죠. 자, 이제 그 여기를 중국사를 좀 들어가 볼게요. 자, 고생했어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13페이지. 너무 좋았어요. 13페이지 봐봐. 아주 먼 옛날에 어, 그 세계는 깜깜한 어둠이었어요. 그 어둠이었는데 그 어둠, 자, 굉장히 무질서하고 어둠이었는데 그 중에 알이 하나 있었어요. 어, 네, 네, 신화죠. 자, 근데 그 알 안에도 여러 가지 막, 뭐, 5만 가지가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 알을 누군가가 도끼로 깨고 나왔어요. 네, 그 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 알이 하나가 있었다고. 네, 네, 깨고 나왔어요. 그 사람을 반고라고 불렀어요. 반고. 네, 중국 신화. 네, 중국 신화예요. 이 반고가 그 알을 깨고 나왔는데 그 알 안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모든 여러 가지 5만 가지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5만 가지라는 게 여러 가지를 뜻해요. 정신없이 뭔가가 많이 나왔는데 어
무거운 것들은 가라앉고 가벼운 것들은 떠올랐어요. 어. 자, 그런데 이제 아무리 봐도 이게 너무 무질서하고 혼란해서 이 방고가 자, 그 무거운 것들을 계속 내리고 가벼운 것들은 위로 올렸단 말이에요. 끌어. 자, 그렇게 끌어올렸는데 방고는 뭐 머나먼 옛날 옛적의 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키가 하루에도 막 수백 미터씩 자랐어요. 네. 그러면서 이 지상에 있는 가벼운 것들을 다 하늘로 끌어 이렇게 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자, 키가 크니까 점점 그런가 봐요. 신화니까 그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계속 끌어올리고 끌어올리고 끌어올려서 자, 가벼운 것들을 저 위로 무거운 것들은 아래로 이렇게 마침내 많이 벌려놨어요. 자, 가벼워서 위로 올라간 것들은 하늘이 됐고 천이라고 부르죠. 무거운 것들은 아래로 이제 방구가 내려서 뭐가 됐죠? 땅이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의 구분을 만들어낸 중국 전설 속의 그 시조를 반고라는 사람으로 보통은 쳐요. 근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올 법한 제우스, 뭐 하데스 이런 얘기랑 가까울 정도의 진짜 믿거나 말거나 한 옛날 얘기고, 네. 방고가 하늘과 땅을 구분하고 나서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죽었어요. 방고가 엄청 몸이 컸을 거 아니에요. 계속 키가 자랐으니까. 방고가 죽고 나서 방고의 살이랑 이런 것들이 썩어가지고 이제 뭐 강이 되고 산이 되고 그 밖에 새라든지 이제 이런 짐승의 생명 이런 것들이 방고의 몸으로부터 다 나왔다 그래요. 중국의 아무튼 이제 시조나 시작을 알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방고 신화. 자, 그 방고가 죽고 나서 자, 수만 년이 흐른 다음에 중국의 전설 속의 8임금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자, 그 중에 먼저 등장했던 세 임금을 삼황, 그리고 5명의 또 다른 임금을 오제라고 부릅니다. 황은 임금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고, 제는 중국인들이 이제 모시는 신들이 여러 신이 있었는데, 그 신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을 제신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중국의 전설 속의 8임금, 첫 번째 세 임금을 뭐라고 부른다고? 황. 뒤에 따라오는 임금을 제 이렇게 불렀어요. 자, 먼저 삼왕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 이래저래 말이 많아요.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삼왕으로 치는 인물이 요 3명이에요. 먼저 복희 씨. 아니, 자, 그리고 키스. 여화 씨. 좋아? 여화 씨라고 써줘. 자, 그리고 신농 씨가 있었어요. 키가 제일 이상. 자, 복희랑 여화는 쌍둥이였어요. 남녀 쌍둥이. 자, 복희가 남자예요. 여화가 여자예요. 자, 근데 복희와 여화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 수인 씨예요. 수인 씨를 삼왕으로 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빼고. 수인 씨는, 삼왕에 안 들어가게끔 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수인 씨를 삼왕으로 넣는 이유는, 이 수가 무슨 숫자일까? 이게 부싯돌 숫자예요. 자, 부싯돌로 뭘 만들어내죠? 인류에게 처음 불을 가져다 줬던 뭐 서양의 프로메테우스처럼 중국에서 처음으로 불의 사용을 알려줬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사람이 누구다? 수인 씨다. 자, 수인 씨를 그래서 사망으로 넣는 경우도 있는데 수인 씨보다 더 사망으로 많이 들어가는 인물들이 요 3명이에요. 복희 씨, 여화 씨, 신농 씨. 먼저 복희부터 얘기를 할게요. 복희랑 여화는 남녀 쌍둥이였는데 자, 몸은 사람인데 다리는 뱀이었다 그래요. 뒤에 사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저 왼쪽이 아마 복희일 거예요. 오른쪽이 여화고. 자, 보세요. 이 복희랑 여화는 여러 가지를 인류에게 가져다 줬는데 먼저 복희 씨부터 볼게요. 너희 태극기 보면 그렇죠. 건공감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4괴거든요. 이거 외에 4괴가 더 있어요. 이거를 8괴라고 불러요. 자, 동양에서 너희 뭐 점 보러 가는 거 점쟁이 이런 것들 들어본 적 있죠? 자, 그런 것들 할 때 기본이 되는 뭐 사주팔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 사주팔자나 그런 거 할 때 따지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이 팔괘인데 이 팔괘라는 걸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복희예요. 네. 이 뭐 거는 하늘을 상징하고 고는 뭘 상징하고 뭘 상징하고 땅을 상징하고 물을 상징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괴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희예요. 자, 그리고 이 만물의 질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이 우리 가운데 이걸 뭐라고 하죠? 그래서 태극기죠. 이 태극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도 누구다? 복희 씨예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봐봐. 일요일, 월요일 다음 뭐예요? 화요일이죠? 화요일 할 때 화는 무슨 화자? 불화자. 그리고 그 다음 무슨 요일? 수요일. 물수죠? 그 다음에 무슨 요일? 목요일. 그쵸? 나무목. 그리고 그 다음에 금요일. 쇠금. 토요일? 흑토죠. 그쵸? 자, 이렇게 그 화수목금토. 자, 요런 것들을 오행이라고 부르고 여기 지금 좀 깨져 있는데 상생과 상극이에요. 서로 잘 맞는, 너희는 잘 나와 있니? 상생과 상극이다. 네. 일은 해고 월은 달이죠. 네. 그 오행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라서 그거는 이제 오행에 들어가진 않고 그거보다 더 높은 것들이죠. 네. 복희는 남자, 여원은 여자. 자, 그런 음양, 음양이라고 하는 거 봐봐. 여기서 음은 이제 축축한 거, 그리고 습한 거, 여자를 상징하고, 양은 뜨거운 거, 태양. 그리고 음은 또 뭘 상징한다? 달을 상징하고, 양은 태양, 그리고 남자. 이걸 상징해요. 자, 이런 동양 사상의 핵심, 음양 오행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라고? 복희 씨예요. 네. 복희라고도 하고 복희 씨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인류가 처음에는 물고기를 굉장히 어렵게 작살 같은 거 이용해서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놓쳤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나무줄기 같은 걸 얽은 것들로 물고기를 한 번에 덮쳐가지고 잡았어요. 그물을 이용해서 물고기 잡는 것들을 알려준 사람이 또 누구이기도 하다? 복희다. 네, 복희 씨 복희다. 음? 자, 그리고 이제 여화 씨 얘기를 좀 할게요. 여화. 자, 여화는 이렇게 세상을 좀 봤는데, 어, 여화가 있던 당시에 그 머나먼 옛날 옛적에 세상이 너무 좀, 중국은 넓은데 너무 좀 외롭고 고요했어요. 그래서 여화가 좀 외로웠어요. 자, 그래서 여화는 자기랑 가장 닮은 어떤 이런 피조물을 좀 만들고 싶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황하에 있는 그 많은 진흙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이렇게 자기 얼굴이나 자기 모양 이런 것들을 본따 가지고 인형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뭔가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남자를 만들고 또 여자를 만들고, 자, 황토로 인간을 처음 만들어낸 신이 누구다? 여호와요. 여호와가 그 이제 만들다 보니까 중국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되게 공들여가지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만들어도 상하 주변에 중국이 꽉 차지가 않아요. 그치.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좀 번거로우니까 새끼줄 있죠? 이 기다란 새끼줄을 가져와가지고 상하 그 진흙 강물에다 묻혔어요. 그 다음에 뿌렸어요. 진흙을. 네. 아, 이렇게 묻힌, 네네네. 자, 그래서 이 진흙을 뿌린 자리에 진흙이 막 푹 뿌려졌겠죠? 거기에 또다시 또 다른 뭔가 어떤 피조물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이 생긴 거예요. 자, 여호와가 처음에 공들여서 만들었던 그 점토로 만들었던 고이 만든 인형들은 왕이나 귀족이 됐고 대충 만든 사람들은 그 아래 이제 평민이나 천민이 됐다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중국의 인간을 만들어냈다는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자,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인간은 신처럼 이렇게 불사하지, 그러니까 계속 살 수가 없어가지고 시간 되니까 자꾸 죽는 거예요.
예, 그럼 그때마다 여호와가 계속 또 이걸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너무 번거로웠죠. 그래서 남녀 구분을 짓게 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번식,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도 결혼의 신도 누구다? 여호와다. 자, 그래서 인류에게 여러 가지를 가져다 준 복희와 여호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봤고요. 그리고 음, 네, 아주 먼 옛날 그 인류는 자연에서 주는 것들 그대로 이용하기만 했다 그랬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씨를 뿌리면서 농사를 짓는 거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 인류에게 처음으로 농사 짓는 기술을 알려줬던 이 사람이 누구다? 신농이다. 소대가리였다 그래요. 자, 소 머리에 사람의 몸을 하고 있었다는 전설 속의 누구? 신농. 다리에다가 자, 그렇게 신농이 지배하고 있던 중국이었는데, 이 신농을 무찌르면서 중국의 패자가 된 사실상, 우리 저 고조선의 시조하면 당군을 치죠. 우리 민족의 시조하면. 중국의 최초의 시조로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인물이 누를 황자의 황제예요, 황제. 네, 황제가 신농을 제거하고 중국의 이제 지배적인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 황제에서 황은 임금 황자가 아니라 황하를 상징하는 무슨 황? 누를 황자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좀 오버됐다. 자.